여러분, 동대문. 여러분, 동대문 이러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세요? 패션. 예, 옷에 대한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한때는 동대문이 아시아 최대의 패션 자유지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패션 자유지대.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동대문으로 몰려왔어요. 동대문으로. 동남아에서도 몰려오고요. 중국에서도 몰려오고요. 일본에서도 몰려오고 심지어는 유럽, 미국, 남미에서도 동대문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동대문은 저도 기자 시절이었으니까 그야말로 호황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게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뭔가 조짐이 심찮았어요.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되고 나서 동대문이 휘청휘청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한 방 빵 치니까요. 동대문은 그야말로 유령 상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령 상권이. 일단 오는 사람이 없어요. 동남아에서 와줘야 되는데, 중국에서 와줘야 되는데, 일본에서 와줘야 되는데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 사는 사람도 없는 데다가 국내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동대문을 가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동대문을 가는 게. 동대문 가는 게 어쩌면 무서워요. 예. 게다가 온라인 쇼핑몰은 또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온라인 쇼핑몰은. 옷까지도 이제는 무조건 온라인 쇼핑몰로 산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몰이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동대문 상권의 몰락은 예정돼 있었던 것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몰락인가 하면요, 동대문의 일부 쇼핑몰의 공실률은 40%가 넘는다고 해요. 지금 명동이 이렇잖아요. 그죠? 명동도 외국인 중심의 어떤 상권이 만들어져 있던 곳인데 여기도 코로나19가 한방 치니까 그야말로 유령 상권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동대문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잖아요.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고요. 실제로 쇼핑몰 1층 가게에도 가보면요, 임대문의 편말이 여기저기 나붙어 있습니다. 어디 한 곳만 특정해서 거기만 나쁜 게 아니라 밀리오레, 예, APM, 뭐 두타몰, 굿모닝시티 할 것 없이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괜찮다는 쇼핑몰 자체가 다 어렵다니까요. 거기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20년 넘게 내가 동대문을 장사해 봤는데, 예, 이러기는 처음이다. 이러기는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사람이 없기는 처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지금 동대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임대료가 0원입니다. 0원. 이게 웃어야 되는 게 아닌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웃음이 나올 수밖에. 부동산을 관장하는 주변의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보증금 좀 내라. 보증금 내고 관리비만 내고 그냥 쓰라는 거예요. 월세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월세는 필요 없다. 야, 도대체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실제로도 말입니다. 실제로도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하는 동대문 상가의 어떤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을 보면 2019년 2, 4분기에 6.7%였던 것이 2020년 4, 4분기에는 13.4%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공식적인 기록이 13.4%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나쁘다는 걸 이해가 되시죠? 일부 쇼핑몰에서는 40%가 넘어간다는 말도 이제는
그냥 예산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대안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속수무책.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해요. 어떻게 할 방법이. 그만큼 지금 동대문 일대의 쇼핑몰에는 도대체 관리를 하지 못하겠다. 그러니 작은 금액이지만 보증금 내고 관리비만 내면 영업을 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실제 동대문 상권의 추락은요, 실제 지표에서도 나타납니다. 지표에서도. 이게 한국부동산원, 쉽게 말하면 정부가 발표하는 집계예요. 집합상가 동대문 집합상가의 평균 임대료입니다. 제곱미터당 10만 3천 원에서요. 이게 10만 9천 원, 10만 3천 원, 2019년 4분기에 10만 9천 원에서 지금은 9만 5,6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9만 5,600원으로. 이것도 덜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것도 덜 떨어진 거다. 실제로 떨어진 것 이거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년 만에 10% 이상 가까이 떨어졌다는 게 이게 여러분 상가를 가진 사람들은요 특성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낮추잖아요. 임대료를 낮추면 상가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워둘지언정 가격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을 낮춘다. 이 말은요. 그만큼 상권이 몰락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요. 동대문 상권은 암흑화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암흑화됐다. 오죽했으면 그들이 거기에 있는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암흑화됐다. 유령상권이 아니라 완전히 암흑화됐다는 표현을 쓸 정도니까요. 이게 여러분 현재 바닥 상권의 현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동대문 상권은 온라인 쇼핑몰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코로나19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위기를 탈출하고 또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바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바닥 경제를 알아야지만이 현실 경제를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현실 경제를 어느 정도 이해할 때 경제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알고 이해한다면 이게 이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되거든요. 제가 바닥 경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아직까지 우리 바닥 경제 내수가 살아나려면 멀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